안녕하세요. 사유지 도로의 일반교통 방해죄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유지 도로를 마을 주민이 통행하고 있으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은 자기 재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고, 마을 주민 통행권은 공익 목적을 위해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서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사유지 도로의 토지주 재산권 행사는 소송을 하지 않고 직접 길막음을 포함해서 통행 방해를 하게 되면 일반교통 방해 및 업무 방해로 인한 고소와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비해야 되는데, 경찰서 왔다 갔다 할 큰 배짱이 없으면 민사소송을 추천합니다. 민사소송은 토지 사용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하고 본소송을 하거나 토지 인도 청구,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금 청구를 할 수 있고요. 통행 지역권 시효 취득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길을 막았을 경우에 일반교통 방해가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교통 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때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판례를 하나 보면 일반교통 방해죄는 누구 소유냐인 건 관계가 없습니다. 피고인의 가옥 앞 도로가 폐기물 운반 차량의 통행로로 이용이 되어서 가옥 일부에 균열 등이 발생하자 피고인이 위 도로에 트랙터를 세워두거나 철색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면 일반교통 방해죄가 성립이 되고, 차량들의 앞을 가로막고 앉아서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한 경우에는 일반교통 방해죄 구성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일반교통 방해죄를 인정하는 판례입니다. 도로가 동로로 개설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공중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가 된 이상 차량 통행을 방해한다면 일반교통 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사례로 세부 내용은, 사건 도로는 비포장 농로로서 중장비 차량이 통행을 하면서 피고인의 가옥을 손괴하고 농로를 붕괴시키므로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장비 차량만 통행하지 못하게 차폭을 제한한 것이어서 원심은 농로로서의 일반적인 통행은 방해한 바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농로로 개설이 되었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도로였으나 15년 전에 그 마을 주민들이 상의해서 경운기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폭을 넓혔고, 그 후 포터트럭과 작은 포크레인 정도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형성이 되었고, 평소 마을 사람들은 이 도로를 이용해서 인근 임야에 있는 산소에 가면서 필요할 때는 포터트럭과 포크레인 등을 운전하여 갔고, 더욱이 이 도로는 그 끝에 공소 외인의 주가가 있는 관계로 가스를 배달하는 차량이 왕래한 사실 등으로 경운기 이외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면 일반교통 방해죄를 구성한다라고 했고요. 이 사건 토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모래 적치장으로 사용을 하다가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모래가 줄어들자 인근의 산으로 등산을 하는 사람들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통행을 하기 시작했고, 공소의 문땡땡이 1995년경 이 사건 토지 위쪽으로 여관 및 식당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 차량이 그곳의 일부를 통행로로 이용하기 시작한 이후로 공소의 이땡땡이 운영하는 농장의 작업 차량과 위 여관 및 식당의 손님들도 그곳을 진입로로 이용을 하여 왔고, 피고인이 1996년경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이후에 1997년경부터 평탄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문땡땡은 자신의 비용으로 공사업자인 권땡땡으로 하여금 그곳의 일부인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을 도로로 만들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위 여관 및 식당과 버섯 농장의 차량이나 손님, 등산객,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하였는데, 피고인도 위 도로를 막기 이전까지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고, 이 사건 도로를 만들 때 이를 승낙하였거나
묵인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이상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일반교통 방해 및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라고 했고요. 민사소송에서 고소인 및 그 가족들이 이 사건 도로 부분을 통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이 되었는데 피고인이 가로막은 사건으로 조정 조항을 강제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사자인 피고인의 처가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고 도로 부분에 쇠파이프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화물차로 도로를 가로막아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고요. 사실상 이거구만 이용을 해도 일반교통 방해죄에서 육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로 공소의 일이 위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는 이 사건 통행로는 경운기가 지나갈 정도였고 공소의 2가 매수할 당시에는 현재의 통행로와 같이 차량 진행도 가능한 상태였고 사건 도로 말고 하나 있는 도로는 폭이 좁아서 경운기 통행도 안 되는 도로라서 이 사건 통행로를 거치지 않고는 일반 도로에서 자신들 소유 토지에 다다를 수 없는 사실로 이 사건 도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 왕래에 공용되는 것으로 육로에 해당이 되어서 돌덩이를 쌓은 행위는 일반교통 방해죄에 해당한다라고 했고요. 대법원 판례에서 일반교통 방해죄에서의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 관계나 통행 권리 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유지 도로가 일반교통 방해죄의 육로가 아니면 막아도 되는데요. 육로가 아니라고 한 판례를 보겠습니다. 피고인 소유 507의 5대지에서 인접대지인 507의 4, 14세대가 대로로 가는 통로로 사용하던 자신 소유 골목 입구에 철문을 장치하고 막아서 교통을 방해하였는데 원심은 이 사건 분쟁 이전에 피고인이 토지 부분을 배타적으로 관리한 바 없었으므로 육로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라고 보았는데 대법원에서는 고소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피고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만이 위 양주택에 드나드는 통로로 사용한 장소에 불과하고 더구나 고소인 소유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로에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507의 4 대지 북쪽에 따로 있었음에도 고소인이 그 통로는 막아놓고 본건 토지만을 출입구로 사용하는 것으로 고소인 소유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하고 일반 공중 후 자유로운 왕래에 공용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고요. 537의 41은 피고인의 소유인데 3.1제재소가 위 대지 북쪽 부분을 목재 적치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 소송 승소 판결 집행으로 일시 공터일 때 주민들이 도로 지름길로 일시 사용을 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박은 사건으로 대법원은 일시 이용한 적이 있다 해도 이를 일반 공중의 내왕에 공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사건 토지일 때는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토였는데 도시계획이 수립된 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를 통해서 부근 일대의 큰 도로로 통행을 하려는 주민들이 늘어나자 소유자인 피고인이 이를 막고 농작물을 재배하려고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철조망 등을 설치했는데 그때마다 주민들이 이를 부수고 통행을 해온 곳으로 멀리 돌아가는 도로가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사건 도로가 정당한 도로 개설이 되기 전까지 소유자가 농작물 경작지로서 이용을 하려 하였고 부근 주민들은 큰 도로로 나아가는 간편한 통로로 이용을 하려고 해서 분쟁이 계속되었다면 이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고요. 소로가 있었는데 중로를 개설하자 소로 쪽을 담을 쌓아서 사용을 하다가 주민 요구로 담을 허물고 대로로 가는 소로를 이용하게 했는데 주택까지 침범을 해서 주차를 하자 원래대로 담을 쌓자 일반교통 방해죄로 고소를 한 사건으로
원래의 경계선상에 다시 담장을 설치한 것으로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는 보지 않았고요. 피고인이 목장 운영을 위해서 자신의 목장 용지 내에 임도를 개설하였고 농로 개설은 아니었고 당시 임야 인근의 경작자들이 이용해오던 기존 통행로가 이 임도 개설 후에도 같이 이용이 되었고 피고인이 이 임도에 차량 출입을 통제를 해서 인근 경작자들도 그 통제에 따르던 중에 고소인이 임의로 이 임도와 자신의 밭을 연결하는 통행로를 개설하고 트랙터를 통행해서 문제가 되었고 영월군에서 철문 설치 부근까지 포장 공사를 한 것은 차량 출입 통제 이후인 점 등을 볼 때 이 임도는 소유자인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것에 불구하고 공공성을 지닌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고요. 피고인 종중회장은 고소인의 거주지 뒤에 위치한 종중소유 임야에 납골당을 신축하려고 하자 이에 반대하는 고소인의 교통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소인 토지와 종중토지의 경계 표시를 이유로 측량을 해서 고소인의 주거지 진입로에 쇠파이프 등을 설치하고 흙무더기를 쌓아놓아서 고소인의 농기계와 가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통행을 방해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 진입로는 수십 년 전에 마을 사람들이 통행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개설된 도로로 과거에는 마을 사람들이 통행로로 사용을 했으나 최근에는 고소인의 가족 외에는 통행하는 사람이 없고 고소인은 위 진입로 이외에도 별도 진출입로를 통해서 공로에 접근이 가능해서 사건 진입로가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피고인은 자신의 임야 내에 있는 음식점으로 통하는 진입도로에서 포크레인 등으로 장비를 동원해서 진입도로 노면의 일부를 통괴하고 쇠사슬을 걸어둠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위 진입도로 교통을 방해하였다라는 것으로 사건 도로는 고소인이 포장공사를 하기 전까지 돌과 낙엽이 많이 쌓여 있는 등 사람 통행이 부서가반 상태였고 음식점으로 연결되는 도로로는 사건 토지보다 포장된 기존 도로가 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고 기존 도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서 사건 도로에 포장을 하자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이 도로 이용을 저지하게 된 점으로 보면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공성을 가진 도로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고요. 이 사건 농로는 공소의 1, 2가 각각 토지를 매수할 당시 개설되어 있었으나 공소의 2만 가끔씩 농사를 지으려고 지나다녔고 피고인은 그 이후에 토지를 매수하였고 매수 후 몇 년이 지나서는 큰 길과 접한 지점에 쇠사슬 등을 설치해서 위 토지를 이용한 농로 통행을 제한을 했고 공소의 2는 그 무렵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일시적인 사용 승낙을 받아 이 사건 농로를 통행하였는데 공소의 1은 2014년 주택을 신축하면서 공사 차량 진출입을 위해서 농로 진입로 부분을 확장하고 통행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통행을 막으려고 하는 피고인과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2014년에는 이 농로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참화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시멘트 포장도로로 큰 길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 농로는 단순히 일시적인 승낙을 받아 통행을 한 통행로에 불과하여 육로로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가 되지 않게 하려면 허락하지 않는 사람들이 통행을 하려고 하면 바로 문제를 삼아서 못 다니게 해야 되고 포장을 못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직접 통행 방해를 하려면 소유자는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할 수 있어서 벌금 및 손해배상 소송도 각오를 해야 되는데 소송에서 지면 그때 벌금을 내고 치우면 그 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고 벌금을 안 내면 지명수배나 재산 강제 집행을 당하게 되고 벌금은 내고 안 치우면 재차 고소가 가능하고요.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은 2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고요. 통행 방해를 당했을 경우에 통행자는 형사사건으로
일반 교통 방해나 업무 방해로 고소를 할 수 있고, 민사는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 청구는 1에서 2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주의토지 통행권 소송은 거의 1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요.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인들이 처리하라고 할 것 같아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